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준 말 3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대신 형량을 적게 받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 작업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나온 관련 증거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다른 결론입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86억 원대로 늘어난 셈인데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결론낸 뇌물죄를 다투지 않고 형량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승마 지원의 경위나 동기를 설명하고 양형 관련 증인도 신청해 실형 피하기에 나선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의 70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기록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이번 재판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청탁을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 4부 검사도 출석했습니다. 승계 작업 입증에 쐐기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 작업과 뇌물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증거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양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이례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뇌물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삼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을 전했고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마지막에 준비해온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려면 실효적인 내부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룹 안에 강력한 감시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준법 감시 제도를 참고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게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판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은 당당히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언급했습니다. 이 회장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른바 신경영 선언을 한 나이가 51살이라며 지금 그 나이가 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정판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